네, 직접 한번 만들어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추가를 해봤고, 자, 내가 생각하는 TV라면 TV라는 것은 어떨 것이다. 자, 초기화 생성자 함수네요. 생성자 함수. 생성자 함수에서는 브랜드를 하나 받는다고 합니다. 브랜드를 하나 받아서 객체 변수죠. 셀프가 붙어서 선언된 변수들은 객체 변수. 이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면 그때 만들어지는 변수. 객체를 또 만들면 또 만들어지는 변수. 이게 객체 변수예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의 TV인지, 그 다음 전원은 어떤 상태인지, 채널은 얼마인지, 볼륨 또 얼마인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얘가 가지는 기능이 또 뭐가 있을까? TV는 전원 버튼이 있어서 그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 상태가 바뀌죠. 화면은 그냥 나오는 게 기본 기능이니까 화면 호출 한 번씩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채널을 증가시키거나 채널을 다운시키는 기능이 있을 텐데 이때 채널 증가는 TV가 꺼져 있다면 동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파워가 true일 때, 지금 여기서 파워가 true라는 건 전원이 켜져 있는 걸 의미하려고 한 거고요. 전원이 켜져 있을 때에만 채널을 조작한다. 화면은 항상 보일 거고요. 마찬가지 볼륨을 업, 볼륨을 다운 시키는 작업에서도 모두 전원 상태를 체크하고 있어요. 전원 상태 체크. 그리고 디스플레이. TV는 화면을 보여주는 게 기본 기능이니까 디스플레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그냥 모양을 대충 만들어 본 거죠. 켜져 있을 때는 화면이 보이고 꺼져 있을 때는 시꺼먼 화면이 보인다라는 걸 표현한 것 뿐입니다. 이런 모양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거 만드실 때는 한글 자음, 한글 자음을 누르시고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 문자들이 막 나오죠. 자음 아무거나 누르면 나와요. 여러 가지 특수 문자들.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되죠. 어렸을 때 버디버디 할 때 가장 많이 썼던 게 미음 한자인데 이거 알아요? 자, 콘솔에 출력되는 모양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클래스와 객체를 이해하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제가 처음 자바를 공부할 때 그 자바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예제가 TV 갖고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써먹고 있습니다, 강의할 때. 자, 그래서 어쨌든 TV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놨고 저거는 그냥 만들어진 거죠. 그냥 정의해 놓은 거예요. 이제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내가 그 TV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했다. 그러면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객체를 참조할 겁니다. 파이썬에서는 이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멤버, 그 객체가 가지는 멤버에 접근할 때 점을 찍는 거고요. 그러면 클래스에 정의해 놨던 것들을 이걸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처음에 TV를 한 대 사왔다 라고 볼 수 있고 걔 이름이 TV1인 거예요. 그래서 TV1을 채널을 증가시키는 버튼을 눌러본 거죠. TV 한 대 사왔는데 TV에 전원 버튼이 있고 채널을 증가시키는 게 있고 뭐 채널을 다운시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볼륨을 증가시키는 게 있고 볼륨을 다운시키는 게 있다고 쳤을 때 지금 그냥 TV 한 대 사와서 여기 화면에 시꺼먼 게 있는데 채널 업 버튼을 막 눌러보는 거죠. 지금 눌렀을 때 이 채널이 바뀌어요? 안 바뀌지. 꺼져 있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처음에 채널을 증가시켰을 때 아무런 반응도 없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엔 전원을 켜보고 있죠. 꺼져 있으니까 기본값이. 그 다음 채널을 증가시켜 보고 있고요. 볼륨을 증가시켜 보고 있고 다시 채널을 다운시켜 보고 있고 전원을 한 번 더 눌러보고 있습니다. 이때 각각 호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TV 한 대 사왔고요. 채널을 눌러봤어요. 채널을 눌러봤더니
화면이 꺼져 있죠,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전원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랬더니 켜졌죠. 이 TV는 LG네요. 그 다음 채널을 업, 또 채널을 업 했을 때 채널을 2번 업 누른 거죠. 그러니까 채널이 한 번 증가되는 걸 볼 수 있고 또 2번째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채널 업까지 끝났고요. 볼륨 업, 볼륨 업 2번 눌렀죠. 그래서 볼륨이 1번, 볼륨이 2번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채널 다운을 또 눌러서 다른 채널을 보려고 하니까 채널이 하나 감소됐죠.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원을 끄니까 꺼졌다. 자, 똑같이 TV 한 대를 더 사왔어요. 이번엔 삼성 TV네요. 삼성 TV의 전원을 딱 켭니다. 전원을 켜니까 켜졌죠. 채널 업, 채널 업, 채널 업, 채널 업, 볼륨 업, 볼륨 업. 이렇게 지금 동작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예제에서 TV 객체는 2개입니다. LG 브랜드의 TV, 삼성 브랜드의 TV. 지금 현재 TV1과 TV2는 서로 다른 객체라는 거. 숫자가 다르죠? 객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LG TV의 전원을 채널은 1이고 볼륨은 2인 상태로 껐죠. 마음에 안 드니까 꺼졌을 때도 브랜드가 나오게. 자, 앞에서 LG TV가 채널이 1이고 볼륨이 2였는데 전원을 껐어요. 전원을 꺼놓은 상태에서 삼성 TV를 사와서 조작을 했고요. 다시 LG TV를 조작한다면 전원을 켜겠다. 그러면 자, 기존에 있던 채널과 볼륨이 유지되고 있네요. 객체입니다. 객체. 이런 개념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TV를 가지고 현실을 모델링해보는 그런 예제를 한번 진행해 본 거예요. 앞에서 봤던 TV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는 리모컨. 요걸 정의해 보자. 앞에서 보셨던 TV 객체, 얘가 만약에 LG TV였다. 얘가 삼성 TV였다. 그러면 내 프로그램에서 이 객체를 직접 사용한 거죠. TV1, TV2를 가지고 직접 TV에 있는 요것들을 조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리모컨이라는 녀석을 하나 추가를 해서 이제 내가 TV를 직접 조작하는 게 아니라 리모컨을 조작하면 그 리모컨이 TV를 조작하도록 만들자. 객체지향이라는 녀석이 얘기하고 있는 현실을 모델링한다는 개념이 뭔지 그런 걸 좀 느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TV를 정의할 때랑 마찬가지로 리모컨이 그러면 어떤 걸 가져야 될까? 첫 번째, 속성으로는 일단 TV를 참조해야 됩니다. TV를 참조한다. 이걸 표현하고자 했던 거고요. 기능은 전원, 채널을 변경하고 볼륨을 변경하고 하는 작업들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리모컨은. 그리고 나서 리모컨 객체를 생성해서 해당 기능을 테스트 시켜봐라. 이때 리모컨이 TV를 사용한다. 이걸 표현해 보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만 표현할 수 있으면 다른 건 아무렇게나 작업하셔도 됩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객체와 참조, 현실의 원리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개념이 뭔지를 깨닫게 해드리는 거. 이게 객체지향 설명은 되게 다양하고 많아요. 다들 같은 걸 얘기하는데 다르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객체지향을 처음 공부하실 때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설명이 누군가에겐 와닿을 수 있지만 이게 또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다양한 설명들을 들어보시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좀 파악해 보시면 현실 세계를 모델링하기 위한 어떤 컨셉 이런 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직접 정의해 보기. 지금 만들어 주신 분들이 있죠. 자, 보내주셨던 예제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걸 왜 뭐라고 했는지. TV를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뭐 다 이해가 되신 것 같고 클래스 형태가 대략 나오죠. 자, 리모컨을 볼게요. 리모컨. 삼성 TV, LG TV 이렇게 TV 2대 만드셨고 리모컨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게 파이썬이라서 이런 구문이 가능한 거예요. 파이썬이라서.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이 메인의 위치와 이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 부분은 객체 지향에서 이야기할 때는 엄밀히 말하면 여긴 서로 다른 영역이에요. 영역이 달라요. 마치 함수처럼.
클래스는 설계도고 그냥 소스 코드일 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메인에서 만들어 놓은 참조를 여기다 전달해서 그것도 클래스 변수로 객체 변수도 아니고 이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리모콘 한 대를 사왔다면 나중에 뒤에서 리모콘이라는 객체를 생성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 객체 하나를 생성하면 결과적으로 형태가 이 객체랑 무관하게 이 녀석들이 만들어져요. 사실상 객체랑 무관하게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 클래스만 따로 가져다가 어딘가에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 클래스는 쓰잘데기가 없는 클래스가 됩니다. TV1 어디 있어요? 없지. TV2는 없지. 클래스는 설계도입니다. 어떤 설계도가 다른 객체를 참조해야 된다? 이상하죠? 여러분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 설계도를 여러분이 진짜 멋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어야지. 근데 그 안에 있는 어떤 특정 부분이 실제 자동차 엔진을 갖다 넣어야 돼, 여기다가. 실제로. 설계도에다가 객체를 집어넣는다? 말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죠? 설계도인데 설계도 사이에 실제 엔진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이거 이상하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을 이렇게 했죠. 리모콘 클래스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클래스 변수 쓰지 마시고 목적이 다르니까 객체 변수를 사용하는 게 맞고 리모컨에 TV를 설정하는 이런 형태를 표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넵이라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피드백을 적용한 코드입니다. TV 그대로 있고 자, 이제 리모컨을 따로 만드셨어요. 따로 만드셨고 생성자를 썼네요. 생성자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셀프 TV가 있어야 돼요. TV라는 걸 참조할 수 있는 변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외부에서 전달받은 어떤 TV를 대입할 수 있게 만드시는 전 딱 이거만 봤어요. 어딘가에서 메소드로 TV를 받아서 그걸 객체 변수 TV에다가 세팅해주는가만 보고 있었어요. 이것만 알면 객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개념을 이해한 거니까 상호작용하는 개념이 들어간 거니까 자 보시면 얘를 아까처럼 똑같이 잘라내서 자, 이 클래스만 딱 놓고 볼게요. 이것만 놓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죠. 맞아요? 이 리모컨만 놓고 보면 얘만 놓고 설명이 가능해요. 이 리모컨은 뭔진 모르겠지만 TV를 받아야 생성이 되고 그 받은 TV를 갖겠구나. 그 다음 리모컨의 파워를 눌렀을 때 내가 갖고 있는 TV의 전원 기능을 사용하는구나. 아주 제대로죠. 지금 리모컨을 동작시키면 리모컨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참조하고 있는 TV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만들자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리모컨을 이렇게 적용을 하시고 나서 활용을 어떻게 했나 보니까 제대로 갔죠. TV는 TV고 리모컨은 리모컨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리모컨 하나는 삼성 TV를 바라보고 두 번째 리모컨은 LG TV를 바라보게 만들었죠. 그래서 리모컨 1번, 2번 각각 기능들을 활용해서 동작을 시켰습니다. 이러면 여기가 메인이고요. 그 메인에서 TV 한 대, TV 두 대, TV 1, 2가 이렇게 참조하고 있고 맨날 여기에 붙어있는 버튼을 가지고 TV를 조작하니까 너무 귀찮아서 마트에 가서 리모컨을 하나 사온 거예요. 첫 번째 리모컨을 갖고 와서 이 TV를 조작할 수 있게 설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리모컨 하나 더 사와서 두 번째 TV, LG TV를 쳐다볼 수 있게 세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리모컨을 사용하면 이 TV가 조작되고 이 리모컨을 사용하면 이 TV가 조작되게끔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이썬을 갖고 굉장히 다양하게 막 만들 수 있어요. 앞에서 만드셔서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으면 뭐 다 맞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자는 거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것, 클래스가 뭐 하는 거냐, 그리고 객체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클래스 갖고 객체를 생성해서 생성된 객체들을 이용해서 동작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작에 필요한 애들을 하나씩 뭔가 클래스로 정의를 해두고
정의된 걸 가지고 객체, 정의된 거 가지고 객체, 또 클래스 만들어서 정의된 걸로 객체, 정의된 걸로 객체, 이렇게 만든 것들을 조립해서 얘네들을 지지고 볶고하면서 프로그램이 동작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객체들 간의 값을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런 개념들을 막 얽히고 설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죠. 객체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세상이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 컨셉을 구현하고자 하는 게 객체 지향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기능들, 그 기능들을 관련 있는 것들끼리만 잘 엮어서 그걸 각각 클래스로 따로따로 정의를 하고 그 정의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찍어낸 다음에 찍어낸 객체들을 조립해서 동작할 수 있게 만드는 요런 게 객체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모델링 한다고 해서 꼭 현실에 있는 것들을 다 그대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개념처럼 소프트웨어에서 표현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 컨셉이에요. 방법론이고요. 그래서 리모컨 잘 만드셨습니다. 전 딱 이것만 봤어요. 객체 간 메시지를 교환한다, 상호작용한다는 개념이 핵심이고요. TV 객체는 TV 객체고 리모컨 객체는 리모컨 객체입니다. 보이시죠? 왼쪽 형태와 오른쪽 형태. 뭔가 TV 클래스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리모트 컨트롤러라고 클래스를 정의할 때 생성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이것 좀 이상한 겁니다. 왼쪽 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틀렸다가 아니라 지금 표현이 뭔가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죠? 이상한 게 없나요? 자, 이 형태에서 이상한 걸 찾아봅시다. TV 객체를 생성한대요. TV 클래스가 뭐가 이렇게 써 있겠죠? TV 객체 생성하는 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문제 없죠? 요 모양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리모트 컨트롤러, 리모콘을 생성하고 있는데 자, 리모콘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요걸 통해서 생성이 되겠죠? self.tv는 객체 변수고요. 얘가 가지는 변수겠죠? 거기에 지금 이거 뭡니까? 어떤 작업하는 거죠? 객체를 생성하고 있어요. 리모콘을 생성했는데 TV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마트 가서 리모콘 하나 사면 거기 TV가 같이 생겨요? 물론 지금 소프트웨어니까 프로그램이니까 논리적이니까 이 리모콘을 동작시키면 동작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TV의 채널이 3까지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리모컨으로 그 TV의 채널을 조작하면 얘가 4가 됩니까? 안 되지. TV가 두 대인데 서로 다른 TV인데 TV가 참조하는 TV는 빨간 TV고요. 리모컨이 참조하는 TV는 파란 TV예요. 서로 다른 객체라고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리모컨을 샀는데 TV도 생긴다? 그런 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리모컨 왕창 사서 TV만 당근에 팔아먹게. 얼마나 좋아. 이건 말이 안 되죠. 틀렸다가 아니에요. 표현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이. 이 문법이 잘못됐냐? 아니 문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필요하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모컨과 TV의 관계는 이렇지 않죠. 그걸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리모트 컨트롤러를 정의할 때 생성자 또는 설정자라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어딘가에서 TV를 전달받아서 그걸 내 객체 변수에 세팅, 어딘가 외부로부터 전달받아서 그걸 세팅하는 형태로 변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알맞는 거죠. 리모콘을 생성한다고 TV가 딸려오는 건 이상하잖아요. 리모콘은 리모콘이고 그 리모콘을 어떤 TV와 세팅할 것인지를 결정지어주는 이런 메서드를 사용하자는 거죠. 그래야 현실과 비슷하게 표현이 될 거니까. 그럼 아까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TV가 한 대 생성되는 거 문제 없어요. TV가 TV를 본다. 자, 그 다음 리모콘을 만드는데 리모콘이 하나 만들어질 건데 이 리모콘이 TV를 참조해야 된대요. 어떤 TV를 참조하는지를 전달해 준 거죠. 이제 이 리모콘은 요 TV를 보겠지. 또는 이렇게 리모콘을 생성한다면 이 리모콘은 그냥 비어 있을 거고요. 딱히 뭐가 없고
set TV 이걸 통해서 TV를 전달받으면 그때 이 TV를 또 주니까 얘가 참조하는 TV가 얘가 되겠죠. 그럼 리모컨 두 대가 TV를 쳐다보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TV의 버튼을 통해서 직접 채널을 조작하던가 아니면 리모컨을 통해서 빨간 리모컨을 통해서 채널을 바꾸거나 이런 게 가능하겠죠. 파란색 리모컨으로 볼륨을 조절하거나 이런 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TV 객체와 리모컨 객체를 서로 연결해서 표현해보고자 하는 실습이 요 이야기입니다. 리모컨을 조작했을 때 참조 대상이 되는 TV가 동작이 된다는 것을 표현해 봅시다. 이게 객체 지향이 이야기하는 컨셉, 맛보기, 개념입니다.